물난리를 겪은 예산 상설시장이 응급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게는 팔아야 할 물건들이 물에 젖어 못 쓰게 돼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충남도 내 학교 시설 30여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속된 호우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침수된 작물은 병해충에 더 취약합니다. 비 온 뒤 농작물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산시가 대산공단 주요 4사의 안전 환경 분야 투자 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오염물질 저감 등에 현재까지 3,6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충남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한 곳이 예산이죠. 특히 예산 상설시장은 전체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 피해가 컸는데요. 최근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일부 가게는 물건이 망가져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예산 상설시장. 일대가 물바다가 됐고 온갖 집기가 떠내려갔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어머 어떡해. 수마가 휩쓸고 간 시장은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망연자실도 잠시, 상인들은 생기가 걸린 삶의 터전이 엉망이 되자 바로 응급복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수해를 당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체 가게 67곳 중 40여 곳이 거의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큰 20여 곳은 아직도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판과 벽지를 판매하는 정선희 씨는 하필이면 그날 가게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러 갔던 서울에서 황급히 내려왔지만 이미 물건은 물에 잠긴 뒤였습니다. 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황토기 삽으로 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다 그냥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줄줄 흐르는 물건을 다행히 방이 있어서 벽지하고 몇 가지를 올려놨는데 이미 다 변한 상태예요. 흙탕물이 묻고 곰팡이가 생긴 물건들. 한 번만 물에 닿아도 팔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망가지는 재질이어서 특히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게 물 먹으면 물 베면 팔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거짓말 한 100% 그래요. 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거 손 댈 수가 없고 참 손님이 오시면 두려울 정도로 팔 게 없어요. 물건이 다 이렇게 상해버려서. 옆에 있는 옷가게 사정도 비슷합니다. 장사 50년 만에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라는 손유혜 씨. 더러워진 옷을 혹시나 하고 몇 번이나 빨아봤지만 흔적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이제 치워졌으니까 이제 날만 좋으면 괜찮을 텐데 날이 자꾸 이렇게 매일같이 비가 오고 하니까 뭐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그냥 있어야지 어떻게. 이게 응? 이게 다 우리 먹고 사는 밥터인데 그냥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나와 있어야죠. 상인들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는 수로를 정비한다든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꺼낸다든가 이런 걸 사전에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코로나의 수해까지 겹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인들. 일상으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천안과 아산 등 전국 7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예산군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복구비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교부금과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됩니다. 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과 농어업인,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 탓에 벼 도열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도열병은 일종의 곰팡이로 일조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은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발병하기 쉬운데요.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마을 공동 방제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계속된 비로 서둘러 방제를 하지 않으면 벼 잎에 도열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열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습도가 높으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도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열병은 병원성 곰팡이에 의해 발병하는 식물병으로 발생 초기에 벼 잎에 압록 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잎이 말라 죽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조 시간은 평년보다 40시간 가까이 감소했고 강수량은 80mm 이상 증가하는 등 저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도열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강우로 인하여 벼농사에 도열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과비로 인하여 잎색이 짙은 필지나 매년 도열병이 자주 발생하는 필지는 즉시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제 살포 시 문고병이나 먹노린제 등의 약제를 동시에 혼용하여 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발생 시기가 보름 정도 빠른 데다 면적도 두세 배 많아 잎에 발생한 병원균을 방제하지 않으면 이삭에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벼 도열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세심한 관찰과 함께 즉각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홍성군이 집중호우와 강풍에 떠밀려온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홍성 서부면 주민과 공무원 400여 명은 7일 어사리와 남당리 등 해안가를 뒤덮고 있는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최근 서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너울성 파도로 폐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등이 떠밀려 왔습니다. 군은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밀려오는 쓰레기도 신속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번 물에 잠겼던 작물의 경우 병해충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또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우선 사전 대응으로 먼저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논밭두렁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리 논두렁에 물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붕괴를 방지합니다. 또한 배수루에 잡초를 제거하여 원활한 물빠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밭작물의 경우는 배수루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을 방지함과 동시에 비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를 살포합니다. 침 관수된 논은 서둘러서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새 물로 걸러내기 하여야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켜줍니다. 밭작물은 쓰러진 작물 세워주기,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물 빠짐 빨리 제거하여 다음 열매 자람을 촉진시켜줍니다. 과수의 경우 낙과된 과실과 유입된 흙을 제거하여 과원 내 청결을 유지해주고 수세 회복을 위하여 요소 0.2%의 액으로 잎에 뿌려줍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비가 와서 일조량이 부족하면 벼 생육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높은 습도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에 좋은 환경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잎도열병, 잎진무늬마른병, 이상누리병 등은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을 경우 발생하는 곰팡이병인데요. 특히 이삭도열병 같은 경우는 출수기, 즉 이삭 나오는 시기를 전후해서 저온 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 대발생하여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곰팡이 외에 벼 흰잎마른병이나 세균 벼알마른병 같은 경우는 세균병으로 물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침 관수된 논에서는 물빼기 작업 후 동시 방제 약제를 살포하고 그 외에 상습 발생 지역에서는 반드시 출수 10일 전에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충으로는 멸구류가 있는데 그중에
그 애멸구, 벼멸구, 흰등멸구 등과 같은 멸구류와 홍명라방 등의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서 해충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수시로 정밀 예찰을 하여 해충 밀도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먼저 시군 면사무소나 지역주민센터에 피해 신고를 해주시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 완료 후 피해 복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순 돕기가 필요한 경우 시군 일순 돕기 창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도 내 학교 시설 30여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일 기준 토사 유실이 20곳, 옹벽 파손 4곳, 침수 5건, 기타 물품 파손 6건 등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재난 대비 전담반을 운영하고 예비비 등 자체 재원을 투입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피해 학교들을 방문하는 한편 앞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정박 중인 선박이 침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7일 오전 5시 20분쯤 보련 대청항에서 1톤급 어선 한 척과 6톤급 어선 한 척이 각각 침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물이 빠지는 대로 두 어선을 임시 수리한 뒤 크레인을 이용해 무트로 인양할 계획입니다. 주변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졌던 6일에는 태안 고남면 가경주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20여 척이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맞고 뒤집혔습니다. 일부는 정박줄이 끊기면서 먼 바다 쪽으로 떠밀려갔습니다. 홍성 남당항과 보령 대천항과 무창포항 등에서도 10여 척이 전복 침수되거나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서산시가 대산공단 주요 4사의 투자 계획에 대한 실적 검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8월 현대오일뱅크와 LG화학, 한화토탈, 롯데케미칼은 안전과 환경 분야에 5년 동안 8,0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검증위원회는 현재까지 대산 4사가 투자한 비용이 지난해 2,160억 원, 올해 상반기 1,497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각각 21억 원과 224억 원 적게 투자된 상태입니다. 검증위는 예산 투입 이후 노후 설비 개선과 안전 진단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대기오염 물질 저감 등 환경 문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검증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대산 4사의 투자 현황과 개선 효과를 수시로 점검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기사입니다. 태안군이 해양 치유 자원 활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보령시가 선점하고 있는 머드 화장품에 맞서 태안군이 피트를 활용한 해양 치유 산업을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어서 선의의 경쟁이 기대되는데요. 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자원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원북면 황촌리와 남면 몽산리, 원청리에서 피트가 새롭게 발견됐는데요. 몽산리의 경우 그 양이 11에서 1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몽산리와 원청리의 피트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고 세 지역 중 몽산리가 피트 자원 개발 지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천수만의 머드 매장량은 총 10억 3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확인된 피트와 머드를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음료 등의 제품은 물론 찜질팩 등으로 이용할 예정으로 앞으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